우리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 같은 구호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한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확정 고시된 것이 지난달 3일이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났는데 어제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차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굉장히 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상률로만 따지면은 작년에 올린 게 16.4%고 올해 결정한 게 10.9%니까 사실 작년에 저런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네. 올해 10.9% 올린 게 두 달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런 일들이 있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전체적인 여론을 이 수렴하는 과정을 좀 소홀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시위에 나선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저임금의 효과 때문에 뭐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졌냐 좋냐 가지고 계속 공방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한 서너 명 고용하고 있는데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최저임금 올려야 되고 올릴 거라고 돼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 감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게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 월에 13만 원씩 네.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분당 5인 미만 사업장이 취약하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월에 2만 원씩 더 지원하는 거예요. 15만 원. 근데 이 취약한 그 5인 미만 사업장일수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떨어져요. 아하.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는 순간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국세를 미납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채무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기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청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그거 안 하면 저 일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실제로 거죠.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에 네. 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예.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런 더 말씀이군요. 침투력이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에서 월 2만 원 더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피부로. 네,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5가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예. 사용자위원회 50%, 전체가 9명인데 50% 이상, 뭐 예. 4명, 예. 5명 이상을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시켜라 이렇게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런 집회가 있는 건데 사용자 측 구성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저는 그 부분은 대국적인 견제에서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5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차등해서 좀 이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런 거 최저임금을 좀 적용하자는 네, 그러니까 거거든요.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 예, 지원. 뭐 업종, 지역, 규모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지금 제일 취약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5인 미만 자영업자에 관해서라도 차등으로 최저임금을 좀 책정해서 시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입장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신중하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5인으로 만약에 잘랐다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6명, 7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 감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갈 수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정말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은 그걸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일하는 분들끼리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은 임금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자체적으로 뭔가 그
그 사업 내에서의 뭐 혁신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많으신 분들. 그러면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냥 5인 미만 사업자들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정부 측에서 네. 있겠으나 이걸 그냥 그렇게 5명, 뭐 10명으로 잘라서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여야 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을 정하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예. 이렇게 차등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 예. 지금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의미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취지를 훼손할 네. 수도 있고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뭐 무자르듯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해요. 논리적으로는. 네. 그러나 현실 적용할 때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예. 그러면 그 차등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그 후속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는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이긴 한데 아마도 그 사업장 규모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주별로 시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그런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게 미국은 예를 들면 LA와 뉴욕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별로 그리고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뭐 1시간 내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임대료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예.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아마 부분에 처리가 대한 될 합의가 거라고 이루어질까요? 봅니다. 네.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그 재계약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5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10년으로 늘리는 게 가장 큰 이슈인데 아마 여야 간에 대체로 합의가 될 것 같아서 10년으로 늘리는 것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 조그만 건물에서 임대료 받아서 사는 분들 너무 어려워지는 네. 거 아니냐, 또 재산권의 침해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동시에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여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건 저런 목소리를 듣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